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풍경이나 또는 어떠한 대상을 보면 자기만의 그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때로는 절망을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한자를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가져가실지 그 첫 번째로 느낄 감자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 다음 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느낄 감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글자가 다함 자죠. 다함. 이 밑에 있는 거는 마음 심자고요. 모두가 다 함께 어떠한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 해서 얘가 느낄 감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다함자하고 관련된 다른 연관된 한자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느낄 감자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가져가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다음자를 보면요, 우린 이것을 청간무라고 하잖아요. 이 청간무에 이렇게 한일자가 결합이 돼서 개술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구자가 들어가면 다함자예요. 요즘 아파트에 보면 그 애완견들을 많이 그 반려견으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의 개가 멍멍 짖으면 입구 다 함께 다 개들이 다 아파트에 있는 개들이 짖어요. 그래서 얘가 다함자가 되겠고요. 또 어차피 이제 다음자가 나왔으니까 요 창과자하고 비슷한 한자들을 살펴볼게요. 이 청간무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킬수라고 해요. 지킬수.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킨다 해서 지킬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다함자, 개술자, 지킬 숫자를 한꺼번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감동을 받으셨다면 우리 또 감동이라는 단어도 가져가면 되겠지요. 감동을 알아보고요. 또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관계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지만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부부지간에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특히 아내분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거,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언자에 몸신자에 그 다음에 마디촌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사례할 사라고 합니다. 사례할 사자. 이 말씀 언자에다가 쏠사자가 결합이 돼서 사례할 사자가 되겠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례할 때는 자그마한 물건을 손에 들고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손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에 보면 말씀 언자가 있고 몸신자가 있고 손수자가 있어요. 몸을 굽히면서 손으로 물건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절대 우리 이 머릿속에 뭐처럼 돌처럼 박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느낄 감자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볼견자가 되겠네요. 눈목자에 어진 사람이니 결합돼서 우리는 이것을 볼견이라고 합니다. 이 눈의 역할은 보는 거를 하죠. 보는 역할. 눈으로 사람이 어떠한 대상을 보는 거예요. 이 볼견자는 견자로 쓰이게 되죠.
보다, 보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무언가를 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는 현자로 소리가 납니다. 이 견자로 소리가 날 때는 나의 의견을 말하다 또는 견해를 말하다 라고 할 때 견자로 쓰이고, 이 현자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아련하다고 할 때 현자로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극을 많이 보시면 그런 데서 아련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대목을 보셨을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뵐 때 아련하옵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현자로 쓰인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벨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련할 때 쓰는 벨알자고요.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릴 때 말을 하잖아요. 말씀 언자가 들어갔고요. 요자는 어찌 갈자입니다. 어찌 갈. 요게 가로왈이죠. 가로왈이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람인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서 무언가를 바란다, 갈구하다 라고 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어찌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쌀포자도 있죠. 이 쌀포자도 무언가 이렇게 끌어안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인자. 사람을 앞뒤로 가로막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볼견자와 우리가 관련해서 또 다른 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이런 보일시자가 있죠. 이렇게요. 얘도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 이거를 또 이자와 다른 자와 결합이 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요. 제사상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게 그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보일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일시자에다가 이 볼견자가 결합이 돼요. 이렇게. 볼견자가 결합이 되면 이것은 볼시자가 됩니다. 볼시자.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시자가 됩니다. 이 볼견자에는 보다, 보이다, 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또 이 보는 것도 내가 저쪽을 보는 게 있고 저쪽에서 나를 보는 게 있잖아요. 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약간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뜻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볼견자는요.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그 의미가 있고요. 저쪽에서 이쪽.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요자가 들어간 이 볼시자는요.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간 개념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대표적인 게 시력이 있겠네요. 우리 안경점에 가면 시력을 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쓸고자가 되겠습니다. 풀초에 옛고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쓸고라고 합니다. 쓸고. 요거는 풀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풀. 얘는 옛고자죠. 옛고. 그래서 풀이 오래되면 쓰고, 또 쓴 것은 우리 사람이 먹기에 괴롭고 쓰다 라고 해서 얘가 쓸고 또는 괴로울 고자가 되겠어요. 괴로울 고.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그런 한자일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자를 알아보면 고민이 있겠네요. 고민. 문문자에 마음심자. 이게 민자죠? 왜 민자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골똘하게 고민하거나 해결할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직접 부딪혀야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 문 안에 갇혀서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얘가 답답할 민자가 되겠습니다. 답답할 민. 네, 아주 쉽게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고민이 있겠고요.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 고통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마늘 다자가 되겠습니다. 마늘다. 저녁 석자가 두 개가 나란히 위아래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늘다. 우리 지금은 흔히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저녁석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쌓이고 쌓여서 많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래의 이 많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그릇에 고기를 수북히 쌓아 놓잖아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고기를 수북히 쌓아 놓다. 그래서 이 물건이 많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의미가 원래 이 마늘 다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저녁이 쌓이고 쌓여서 깊고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된 한자는 다다익선이 있겠네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너무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적당하다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대할 대자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할 대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자를 쓰거나 기억을 할 때 필기를 손으로 쓰면서 항상 입으로 말을 하면서 써요. 여기에 보면 이런 자들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글자나 그 의미 한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 이거 이제 풀이 난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것은 꼬리 잘린 양이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양양자니까. 그래서 꼬리 잘린 양, 그 다음에 마디촌 이렇게 해가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 기억하는데 참 좋으실 거예요. 이 대할 때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것은 그 어떠한 타악기를 얹혀 놓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항상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그 악기를 걸어 놓고 사람이 마주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무언가를 하다 또는 악기를 다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한자가 바로 요 글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손 마디촌이 있잖아요. 이제 악기로 손으로 그 악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대하다, 마주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가 대화하게 되면 대화는 너와 내가 둘이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와 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요즘 그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상대와 서로 너와 내가 대결을 하잖아요. 이럴 때 대결할 때 쓰이는 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한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오늘은 한자 끝장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많은 걸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또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